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국민연금 고지서 받을 때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냥 어딘가 안전하게 쌓이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금이 스타트업에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올해 벤처펀드에 쏟아붓는 돈 4천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통상 2천억 원 이내였던 게 올해 딱 2배로 뛰었어요.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요. 그리고 이번에 조용히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겸업금지 완화입니다.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겸업금지 완화가 실제로 뭘 바꾸는가? 둘째, 내 연금 수익률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셋째, 반대로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먼저 배경부터요. 국민연금. 지금 위기감이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기 있어요. 연 6.5%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은 소진 시점이 2050년으로 무려 33년이나 늦춰진다는 거예요. 33년이요. 여러분 자녀 세대까지 연금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률에 목매는 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채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만으로는 6.5%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벤처펀드, 즉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겸업금지 완화.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벤처펀드에 돈을 맡길 때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VC, 즉 벤처캐피털 회사에 위탁을 해요. 이걸 GP 운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존 규정이 뭐였냐면 국민연금 돈을 받은 GP의 핵심 운용 인력은 그 펀드에만 전념해야 했어요. 다른 펀드는 못 건드렸죠. 비유하자면요. 국내 최고 셰프를 고용했는데 우리 식당 일만 해야지 다른 식당 컨설팅은 절대 안 된다고 묶어둔 거예요. 그 셰프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다른 식당 일도 병행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이 제약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계 최고 VC 매니저들이 국민연금 사업에 참여를 꺼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곳에서 이미 여러 펀드를 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이 규정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내 돈 맡긴 사람이 딴 데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벤처 투자는 특성이 달라요. 우수한 VC, 매니저는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쌓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에요. 즉 같은 매니저가 A 펀드에서 만난 스타트업 정보가 B 펀드 투자 판단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벤처 투자에서는 겸업이 곧 실력입니다. 이번 완화로 이제 핵심 인력이 다른 펀드도 병행 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더 좋은 GP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 넓어진 거죠. 그러면 이 4천억 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4천억을 스타트업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4천억 원을 6개 운용사에 나눠서 출자합니다. 개별 운용사당 250억에서 1,500억 원 사이로요. 그러면은 각 운용사는 이 돈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펀드 총 규모가 1조 6천억 원 이상입니다. 비유하자면 국민연금 돈은 댐의 수문 역할이에요. 수문을 열면 강물이 따라 흐르듯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라는 신호 하나가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1원이 4원이 되는 구조죠. 왜 민간 자금이 따라오냐고요?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는 건 일종의 신뢰 도장이에요. 이 운용사, 대한민국 최대 연기금이 검증했다는 신호거든요. 덕분에 원래는 망설이던 민간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커왔는지도 보면요. 2024년까지 연간 배정 규모는 2천억 원 이내였어요. 그게 2026년에 4천억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단순 확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흘러드는 자금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뛰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경제 이슈, 뉴스에서 딱 한 줄로 지나치면은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되거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내용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벤처에 돈을 더 넣으면 내 연금 수익률이 진짜 올라가나요? 국민연금 설립 이후 37년 평균 수익률은 연 6.82%예요.
그리고 목표로 잡은 수익률이 연 6.5%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는 목표를 웃돌았어요. 대체 투자 쪽은 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고요. 반면 해외 주식 액티브는 같은 시기 마이너스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항상 해외 주식이 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벤처 펀드는 어떨까요? 벤처 투자는 성공하면 수익이 크게 뛰는 구조예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유니콘이 되면 수익률이 수십 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벤처의 매력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면은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것도 벤처예요. 이게 벤처의 현실이고요. 국민연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를 벤처에 배분하는 거라 한번 실패해도 전체 기금이 흔들리진 않아요. 분산 투자의 논리죠. 그리고 여기서 겸업금지 완화가 다시 연결됩니다. 더 좋은 GP가 들어오면 스타트업 선별 능력이 올라가요.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겸업 완화에서 우수 GP 참여에서 투자 퀄리티 향상에서 수익률 개선, 이 연결 고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위험도 봐야 하거든요. 벤처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벤처펀드는 보통 7년에서 10년짜리 장기 폐쇄형 구조예요. 중간에 저 돈 빼고 싶어요 해도 못 빼요. 국민연금은 매달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투자금 일부가 10년간 묶여 있다면 지급 시점에 유동성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수도꼭지는 틀어야 하는데 파이프 일부가 막혀 있는 상황이랄까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불투명성이에요. 상장 주식은 오늘 시가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달라요. 아직 상장도 안 됐고 시장에서 거래도 안 되니까 지금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장부에 쓰여 있는 숫자가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최대 공무원 연기금인 칼퍼스가 2023년에 사모펀드 투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기금도 대체 투자에서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걸 이 사례가 보여줬죠. 그렇다고 벤처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규모와 관리 방식이에요. 4천억 원이 전체 국민연금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아요. 그 작은 비중으로 고수익을 노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은 유지하는 구조가 지금 전략이에요. 그럼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연 6.5% 수익률을 유지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0년으로 늘어나요. 33년 차이입니다. 지금 40대, 50대 분들 기준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숫자예요. 벤처펀드 투자 확대는 그 6.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겸업금지 완화는 그 전략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고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국내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받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거치고 그게 다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연금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연금이 올해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억 원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겸업금지 완화로 더 좋은 운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을 높여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는 전략이에요.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2057년 소진이 기정사실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연금이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